더 이상은 못 참아. 영숙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칠순이 넘은 나이에도 명절 때마다 혼자서 모든 짐을 떠안아야 하는 현실. 며느리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음식만 싸가고 아들은 미안하다는 말뿐, 남편은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죠. 이게 정말 가족인가요?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영숙이 몰래 준비한 충격적인 복수가 시작된 거예요. 떡국에서 나온 섬뜩한 메시지, 갈비찜 속에 숨겨진 폭탄 선언. 온 가족이 경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종이냐? 며느리 미영의 뻔뻔한 행동이 드디어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그동안 시어머니를 우롱해온 추악한 민낯이 폭로되는 순간 가족들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미영. 과연 어떤 최후를 맞게 될까요? 영숙의 인생 역전극이 시작됩니다. 혹으로 살아온 세월은 이제 끝. 가족들을 향한 통쾌한 한 방이 터집니다. 충격과 감동의 대반전, 놓치면 후회할 스토리가 지금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 소리도 없이 영숙의 눈이 떠집니다. 칠순을 넘긴 몸이지만 명절이면 어김없이 이 시간에 깨어나는 것이 몸에 밴지 오래였어요. 창밖은 아직 캄캄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고 멀리서는 아들 내외와 손주들의 잠든 숨소리가 들려왔죠. 영숙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재료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갈비 5kg, 닭 2마리, 각종 나물들, 전을 부칠 재료들. 보기만 해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또 시작이네. 영숙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첫 번째 일은 갈비찜 준비였어요. 찬물에 핏물을 빼고 양념을 재워두는 것부터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배추김치는 어제 밤에 미리 씻어서 물기를 빼두었지만 김치전을 부치려면 아직 손질할 것이 많았죠. 그리고 떡국용 떡도 미리 썰어두어야 했고 나물 무침들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5시 30분이었어요. 1시간 동안 쉴 틈 없이 움직였는데도 할 일은 산더미였습니다. 영숙의 손등에는 이미 밀가루가 묻어 있었고 앞치마는 각종 양념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아들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부엌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응, 일찍 시작해야 시간에 맞춰 다 할 수 있어서. 많이 힘드시겠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너는 애들 챙겨. 이런 대화는 매번 반복되었어요. 아들은 미안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손주들을 깨우러 갔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자고 있었죠. 부엌에서 홀로 일하는 영숙의 모습은 마치 한 편의 무성 영화 같았습니다. 부르틴 손으로 물을 썰고 팔을 다듬고 전을 부치는 모습. 지친 얼굴에는 피로가 고스란히 드러났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능숙했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는 기쁨보다는 체념이 더 짙었습니다. 오전 7시가 되자 집안이 부산해졌어요. 손주들이 일어나서 뛰어다니기 시작했고 남편도 일어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즐겁게 음식을 만드는 모습이 나왔어요. 참 보기 좋네. 남편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영숙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화면 속의 모습과 현실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혼자 일했죠. 오전 9시 며느리 미영이 일어났습니다. 30대 중반의 미영은 늘 단정한 모습을 유지했지만 집안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특히 명절 준비는 시어머니의 몫이라고 여기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영이 부엌에 얼굴을 내밀며 인사했어요. 응, 잘 잤니? 네, 잘 잤어요. 혹시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미영은 이미 거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런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매년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라고 물어보지만 정말로 도움을 요청하면 핑계를 대며 빠져나갔죠. 어머니, 애들 아침은 뭘 줘야 해요? 미영이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냉장고에 우유 있고 식빵도 있어. 아, 네. 아이들은 할머니가 차려준 간단한 아침을 먹었지만 미영은 커피만 마셨어요. 다이어트 중이에요라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영숙은 계속해서 전을 부쳤습니다. 김치전, 동태전, 호박전. 한 가지씩 정성스럽게 만들어 갔어요.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지만 가족들은 아무도 부엌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었고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며 졸고 있었어요. 미영은 스마트폰을 보며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5살 손녀 서연이가 부엌으로 뛰어왔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영숙은 김치전을 한 장 떼어서 접시에 담아 손녀에게 주었어요. 서연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그제야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제일 잘해요. 서연이의 순수한 칭찬에 영숙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그 순간도 잠깐 미영이 부엌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점심도 먹어야지. 그리고는 아이의 손에서 전을 빼앗아 버렸어요.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손녀를 위해 만든 음식인데. 미영아, 애가 배고프다는데. 괜찮아요, 어머니. 요즘 애들이 너무 먹는 걸 밝혀서요. 미영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거실로 나갔어요. 서연이는 아쉬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오전 11시 영숙은 벌써 3시간째 쉬지 않고 일하고 있었어요. 허리는 아팠고 다리는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갈비찜은 아직 끓고 있었고 떡국 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나물들도 무쳐야 했죠. 그때 미영이 다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친정에 잠깐 인사드리고 올게요. 오후에는 꼭 도와드릴게요. 지금. 네, 어머니가 전화하셔서 오래 안 걸려요. 미영은 그렇게 말하고는 화장을 하러 들어갔어요. 30분 후 말끔하게 차려입은 미영이 나왔습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영숙은 할 말을 잃었어요. 가장 바쁜 시간에 친정에 간다니. 하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며느리 몫까지 혼자 해야 했죠. 할머니, 엄마는 어디 가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외할머니한테 인사하러 갔어. 할머니는 안 가요. 할머니는 여기서 맛있는 거 만들어야 해.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딘지 아쉬운 표정이었어요. 영숙은 그런 손녀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혼자 남은 부엌에서 영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왜 이래야 하나?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에요. 그 소리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참아야만 했죠. 오후 1시 미영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친정에서 받아온 과일 바구니와 각종 반찬들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다녀왔어요. 친정 어머니가 이것저것 많이 주셨네요. 미영은 친정에서 받은 음식들을 냉장고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뭔가 모를 씁쓸함을 느꼈어요.
친정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음식을 싸주는데 정작 자신은 그럴 여력이 없었어요. 많이 힘드셨죠? 이제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미영의 도움은 상추 씻기와 그릇 꺼내기가 전부였어요. 정작 중요한 요리들은 여전히 영숙의 몫이었습니다. 오후 3시 드디어 모든 음식이 완성되었어요. 영숙은 지친 몸을 이끌고 식탁에 음식들을 차렸습니다. 갈비찜, 떡국, 각종 전류, 나물들.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이 식탁 가득 차려졌어요. 와, 정말 맛있겠다. 아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요리를 정말 잘하세요. 미영도 칭찬했어요. 하지만 영숙은 그런 칭찬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작 만들 때는 도와주지 않으면서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시작했어요. 모두들 맛있게 먹었습니다. 특히 손주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그나마 위안이 되었죠.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7살 손자 준호가 갈비찜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하지만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 가져갈 수 있게 좀 싸주세요. 미영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갈비찜이랑 전 종류들, 그리고 나물들도요. 아이들이 워낙 좋아해서요. 영숙은 어이가 없었어요. 만들 때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더니 이제 와서 음식을 가져가겠다고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한다고 하는데. 아, 그리고 떡도 좀 주세요. 내일 아침에 끓여 먹게요. 미영은 대형 김치통을 여러 개 가져와서 음식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영숙이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의 절반 이상이 미영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손에 쥔 국자를 꾹 움켜쥐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매년 이런 시기야. 나는 종이냐.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명절마다 혼자서 모든 준비를 하고 정작 며느리는 음식만 가져가는 모습. 도와주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일은 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그런 며느리를 뭐라고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말입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들이 영숙의 굳은 표정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응, 괜찮아. 하지만 영숙의 마음속에는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한다. 영숙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당할 수는 없다고요. 미영이 마지막 음식까지 포장을 마치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정말 고생하셨어요. 다음에는 꼭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며 영숙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다음에도 똑같을 텐데.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영숙의 눈에는 새로운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호구가 되지 않겠다는 결심이 말이죠. 추석이 지나고 한 달 후, 영숙은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명절인 동지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지만 그녀는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보, 뭘 그렇게 열심히 적고 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 그냥 다음 명절 준비 계획이야. 영숙은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그 내용은 남편도 아들도 며느리도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사실 영숙은 지난 명절에서 받은 상처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 미영이 태연하게 음식을 가져가는 모습은 계속해서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을 써보기로 했죠. 복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교훈을 주는 거야. 영숙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첫 번째 아이디어는 갈비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미영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갈비찜이었어요.
매번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가져가는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영숙은 갈비찜을 2개 만들기로 했어요. 하나는 평소처럼 맛있게 만들고 다른 하나는 조금 특별하게 말이죠. 2번째는 떡국떡에 관한 아이디어였어요. 미영은 항상 떡국떡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핑계로 말이에요. 하지만 정작 아이들은 떡국보다 다른 음식을 더 좋아했습니다. 이번에는 떡 안에 작은 메시지를 넣어보기로 했죠. 영숙은 이런 계획들을 차근차근 노트에 적어 나갔어요. 물론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단지 미영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영숙은 평생 이런 장난을 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인터넷에 찾아보면 있을까? 영숙은 처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아들이 가르쳐 준 대로 검색을 해보니 의외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영숙이 생각하는 것처럼 악의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요리에 재미있는 요소를 넣는 방법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거네. 영숙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발견했습니다. 떡 안에 작은 쪽지를 넣는 방법이었어요. 원래는 새해 소원을 적어서 넣는 것이었지만 영숙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갈비찜의 경우에는 더 간단했어요. 평소보다 짜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선물을 숨겨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먹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요. 한 달 동안 영숙은 이런 계획들을 세밀하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동지가 다가오자 드디어 실행에 옮길 시간이 되었습니다. 동지 하루 전 영숙은 평소보다 더 일찍 장을 보러 나갔어요. 갈비, 떡, 그리고 몇 가지 특별한 재료들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영숙은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떡국 떡 안에 넣을 쪽지들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종이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들을 적었어요. 함께 만들면 더 맛있어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리고 갈비찜에는 작은 봉투를 준비했어요. 봉투 안에는 이런 메시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음식을 만드는데 걸린 시간 5시간. 사용된 재료비 15만 원. 정성과 사랑 값을 매길 수 없음. 함께 만드는 기쁨 경험해보고 싶음. 영숙은 이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로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건지, 혹시 가족들이 상처받지는 않을지.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정도는 해도 돼. 너무 오랫동안 참았어. 그리고 마침내 동지 당일이 되었어요. 영숙은 평소처럼 새벽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기대감이 있었죠.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영숙은 속으로 웃으며 요리를 시작했어요. 동지 당일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영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을 식탁에 차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자신의 계획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했죠. 어머니, 이번에도 정말 많이 준비하셨네요. 미영이 식탁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응, 별거 아니야. 영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가족들이 모여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어른들은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떡국 정말 맛있어요. 서연이가 말했어요. 그래, 많이 먹어. 하지만 서연이가 떡을 씹다가 뭔가 딱딱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연이가 작은 종이 쪽지를 꺼내며 물었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연이의 손에 있는 쪽지에 집중되었죠. 글자가 있어요. 함께 만들면 더 맛있어요라고 써 있어요.
정말이네. 아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때 준호도 자신의 떡에서 쪽지를 발견했어요. 저도 나왔어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요.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하지만 영숙은 모른 채 했습니다. 이상하네. 떡집에서 뭔가 실수한 것 같아. 그런데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어요. 미영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집으려던 순간 젓가락에 작은 봉투가 걸렸습니다. 이것도 뭐지? 미영이 봉투를 들어올리며 물었어요. 뭔지 열어봐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미영은 망설였지만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봉투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메시지를 읽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미영은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봉투를 받아서 읽었죠. 이 음식을 만드는데 걸린 시간 5시간, 사용된 재료비 15만 원, 정성과 사랑값을 매길 수 없음, 함께 만드는 기쁨 경험해보고 싶음. 식탁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변했죠. 어머니,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뭔지 모르겠네. 정말 이상해. 영숙은 여전히 모른 채 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바뀌어 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영은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죠. 혹시 어머니가...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내가 뭘... 영숙은 태연하게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의심의 기색이 보였어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떡에서 나온 메시지들, 갈비찜에 숨겨진 봉투, 모든 것이 너무도 의도적으로 보였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미영이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또 다른 발견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물을 먹다가 작은 쪽지를 발견한 거예요. 여기도 있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영숙이 물었어요. 물론 이미 알고 있었지만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라고 써 있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영숙의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분위기가 점점 더 어색해졌어요. 미영은 얼굴을 들 수가 없었고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아이들만이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할머니, 이거 재미있어요. 라고 말했죠. 영숙은 손주들의 순수한 반응을 보며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끝까지 해내야 했죠. 정말 이상하네. 떡집에 전화해봐야겠어. 영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특히 아들은 어머니의 의도를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식사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소라면 미영이 어머니, 저희 집에 가져갈 음식 좀 싸주세요라고 말할 시점이었지만 이번에는 차마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메시지가 그녀를 향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아이들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어른들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미영은 소파 끝에 앉아서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 메시지들이 우연일 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그런 방식으로 전달한 것 같았죠. 여보, 설마 어머니가 일부러... 미영이 남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글쎄, 어머니가 그런 분은 아닌데.
아들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영숙의 메시지라는 것을 말이죠. 그때 영숙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영이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신용이라도 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들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괜찮아, 얼마 없어. 어머니, 그 메시지들. 뭐? 아들은 직접적으로 묻고 싶었지만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인정하지 않으시는데 계속 추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서연이가 부엌으로 뛰어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떡국에서 또 쪽지 나왔어요. 또. 서연이는 작은 손으로 쪽지를 펼쳐서 읽었어요. 혼자서는 힘들어요라고 써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순간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부엌을 향했습니다. 미영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창백해졌어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넣은 거예요. 순수한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영숙은 잠깐 당황했어요. 손녀의 순수한 질문에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할머니가 넣으신 거구나. 서연이가 신이 나서 소리쳤어요. 할머니 정말 재미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거실에서 미영이 일어섰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걸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죠. 어머니,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영숙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들킨 것을 부인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 순간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미안함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 아니면 너는 언제 깨달을래? 영숙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미영아, 너는 알고 있니? 내가 명절마다 몇 시간을 일하는지, 얼마나 힘든지. 미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너는 매번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하지만 정작 도와준 적이 있니? 상추 몇 장 씻어주는 게 도움이니?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음식이 다 만들어지면 가장 먼저 포장해서 가져가는 건 누구야? 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저는 변명할 거야. 그때 다른 가족들도 부엌으로 모여들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 나는 지금까지 충분히 진정했어.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알아.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가족을 위해서야. 특히 손주들을 위해서.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돼. 나도 사람이야. 미영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얼마나 당연하게 생각했는지를 깨달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달라지니? 매번 죄송하다고 하고 다음에는 똑같이 해.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남편이 나섰어요. 영숙아,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심해. 뭐가 심해? 영숙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뭘 했어? 나 혼자 다 하는 동안 텔레비전만 봤잖아. 이제 화살은 남편에게도 향했어요. 그리고 아들, 너도 마찬가지야. 미안하다고 말만 하고 정작 도와준 적 있어.
가족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숙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에요. 부엌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영숙의 격한 감정 표출 후에 찾아온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거실로 돌아갔고 어른들만이 부엌에 남아 있었습니다. 미영은 여전히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당연하게 생각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정성과 노고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어머니,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영숙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어요. 그동안 참고 또 참았던 것들이 터져나온 지금 단순한 사과로는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영숙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과는 이제 그만해. 모든 사람들이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요. 이제부터 명절 음식, 나 혼자 안 해.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잘 들어. 이제부터 명절 준비는 모든 가족이 함께해. 나 혼자 하는 시대는 끝났어. 영숙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미영아, 너는 특히 더 많이 해야 해. 그동안 받은 만큼 말이야.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반박할 여지가 없었어요. 어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도. 언제부터? 이번부터요. 정말로요. 남편도 나섰어요. 나도 뭔가 할게. 영숙은 가족들의 반응을 보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지금까지 왜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해봐. 그래야 믿을 수 있어. 어머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숙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였어요. 좋아. 그럼 다음 명절부터는 이렇게 해. 음식은 각자 하나씩 담당해. 미영이는 갈비찜, 아들은 전 부치기, 남편은 나물 무침.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까지 영숙이 혼자 해왔던 일들을 나누어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도 함께 해. 장보기부터 설거지까지. 어머니, 그런데 아들이 말하려 했어요. 뭐? 할 수 없다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들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혼자 하시는 게 편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영숙이 덧붙였어요. 음식 가져가는 것도 이제 그만해. 이 말에 미영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각자 만든 음식은 각자가 가져가. 더 이상 내가 만든 음식을 통째로 가져가지 마. 미영은 이제 완전히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뻔뻔했는지를 깨달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달라질게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영숙의 단호한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할 게 있어. 영숙이 계속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나도 이제 쉬고 싶어. 명절에도 좀 쉬고 싶고 가족들과 함께 즐기고 싶어. 부엌에서 혼자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말이야.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동안 할머니, 어머니, 아내로서만 살아온 영숙의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어머니, 아들이 영숙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영숙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손 잡는다고 달라지니 행동으로 보여줘. 그 순간 부엌에서 화가 난 영숙의 모습은
마치 혁명을 선언하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변화를 요구하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미영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시어머니의 희생을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어머니, 저 정말로 바뀔게요. 다음 명절에는 제가 주도해서 할게요. 영숙은 미영을 쳐다봤어요. 그 눈에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 두고 보자. 주방의 중심이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더 이상 영숙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공간이 되는 순간, 미영의 얌체 행각은 온 가족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다를 것인가요? 영숙은 반신반의했어요. 말은 그럴듯하게 했지만 정작 실행이 될지는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날 일주일 전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미영이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이번 설날 메뉴 같이 계획해요. 미영은 노트를 들고 와서 영숙 앞에 앉았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요리 유튜브를 보고 요리책을 사서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정말이야. 영숙은 반신반의하며 물었어요. 네. 갈비찜은 제가 담당할게요. 유튜브에서 배웠어요. 미영은 자신이 준비한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갈비 고르는 방법부터 양념 만드는 법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장보기도 저와 오빠가 함께 할게요. 아들도 동참했어요. 네, 어머니. 전 부치는 것도 미리 연습해 볼게요. 심지어 남편까지 나섰습니다. 나물 무침이랑 설거지는 내가 할게. 영숙은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로 가족들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설날 3일 전 가족들이 함께 장을 보러 갔어요. 영숙은 평생 처음으로 명절 장보기를 가족들과 함께 했습니다. 어머니, 갈비는 어떤 걸로 골라야 해요? 미영이 물었어요. 이런 걸로 골라야 해. 마블링이 적당하고. 영숙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영은 열심히 메모했어요. 그리고 떡은 이런 걸로. 아들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남편은 나물 재료들을 고르며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장보기가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영숙은 처음 알았습니다. 혼자 할 때는 그저 일이었는데 가족과 함께하니 마치 소풍 나온 것 같았어요. 설날 당일 새벽 6시 영숙이 일어났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부엌에 이미 미영이 있었어요.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저는 5시에 일어나서 갈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미영이 갈비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럽게 하고 있었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네, 고마워요, 어머니. 조금 후 아들도 일어났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전 부칠 준비할게요. 아들도 진지하게 전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영숙이 알려주자 금세 요령을 터득했어요. 남편도 나물 재료들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 응, 그래. 영숙은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혼자서 해왔던 일들을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뛰어와서 말했어요. 우리도 도와줄게요. 아이들까지 나섰습니다. 물론 큰 도움은 되지 않았지만 함께 한다는 마음이 중요했어요. 부엌이 북적거렸어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일하던 부엌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즐거운 공간이 되었죠. 어머니, 이거 맛 좀 봐주세요. 미영이 갈비찜 국물을 떠서 가져왔어요. 영숙이 맛을 봤습니다. 처음 치고는 나쁘지 않았어요. 조금 더 달게 해봐.
네. 미영은 기뻐하며 다시 갔습니다. 어머니, 전이 잘 부쳐지고 있나요? 아들도 물었어요. 잘하고 있어. 오후 1시 모든 음식이 완성되었어요. 평소보다 시간은 더 걸렸지만 과정이 전혀 달랐습니다. 영숙은 지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릴 때도 모든 가족이 함께 했어요. 평소에는 영숙 혼자 하던 일이었죠. 와, 정말 맛있겠다. 서연이가 감탄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만든 거야. 아들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가족들이 모여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사람이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만든 갈비찜 정말 맛있네. 남편이 칭찬했어요. 정말요. 미영이 기뻐했습니다. 아빠가 무친 나물도 맛있어요. 서연이가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이 만든 음식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평소 같으면 미영이 음식을 포장해 가겠다고 했을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제가 할게요. 미영이 먼저 나섰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아들도 함께 했습니다. 영숙은 처음으로 명절 설거지를 하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서 손주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쉬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피곤하지 않으세요? 준호가 물었어요. 응, 전혀 안 피곤해. 정말로 그랬습니다. 몸은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마음도 가벼웠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미영 가족이 돌아갈 준비를 할 때였어요. 평소 같으면 음식을 가져가겠다고 했을 시간이었습니다. 미영이 영숙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영숙은 긴장했습니다. 설마 또요. 정말 감사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응. 처음으로 요리하는 재미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도 알았어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앞으로는 정말로 바뀔게요. 음식도 가져가지 않을게요. 제가 만든 것만 가져갈게요. 영숙은 놀랐습니다. 정말로 미영이 달라졌어요. 그래, 고마워. 어머니, 다음 명절에는 저희 집에서 할까요? 제가 주도해서요. 이 제안에 영숙은 더욱 놀랐어요. 정말이야. 네. 이제는 제가 해볼게요. 어머니는 손님으로 와서 편히 쉬세요. 영숙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미영 가족이 돌아간 후 영숙은 소파에 앉아서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여보, 오늘 어땠어? 남편이 물었어요. 영숙은 지친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명절 같다. 정말로 그랬어요. 지금까지의 명절은 영숙에게 노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가족들과 함께 만들고, 함께 먹고,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명절이었죠. 묵혀온 분노는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만족감과 희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영숙은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어요.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떠안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자리를 말이죠. 며칠 후 미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갈비찜 레시피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아이들이 또 해달라고 해요. 영숙은 웃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언제든지 우리 같이 만들자.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계속될 것이었어요. 영숙의 작은 반격이 온 가족을 바꾼 것입니다. 다음 명절이 기대되었어요. 처음으로 명절이 기다려졌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함께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연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